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국제경제학 1순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나 못 들어요. 일단 기본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경제학 1순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국제경제학 공부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일단 이제 경제학 1순환 또는 같은 능력의 경제학 실력이 있다. 문제도 좀 풀어봤다는 거죠. 그 정도면 좋겠고, 최소수는 경제학 예비순환은 수강을 하셨어야 돼요. 오늘 저 경제학 처음 봐요 하면 못 들어요. 저는 전혀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 예비순환에 쓰는 책, 이중국 교수님 책하고 제가 쓴 책 정도가 일단 이해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좋기는 경제학 1순환 듣고 들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일단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국제경제학 수업은 수강생이 좀 복잡해요. 이제 수강생들이 제일 그냥 딱 잡히는 게 뭔가 하면 재정학 수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딱 그냥, 행정 5급 재경직만 딱 듣잖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농담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요. 근데 워낙에 이제 좀 복잡하죠. 외교원, 통상, 뭐 재경 선택, 비선택, 뭐 일행, 뭐 다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국제경제학 예비순환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경제학이 어느 수준까지 오기 전에는 국제경제학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경제학 먼저 열심히 하시고 국제경제학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은 일단 뭐 어디에 속하더라도 안 들어도 관계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순환, 2순환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면 국립외교원, 그 다음에 국제통상직, 그 다음에 재경직의 국경선택 같은 경우에는 3순환을 다 들어주시면 좋다. 네. 필수는 1, 3순환이고요. 뭐 3순환 다 들어주시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저 학원의 기본 입장이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차피 경제학에도 국제경제학이 나오니까 처음 할 때는 재경직 같은 경우에 처음 할 때는 국제경제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맞으면 다른 과목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경직 선택자들은 거의 지금 통계학을 선택하라고 학원에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옛날에는 뭐 그냥 총점 한 5점 정도 차이 난다, 그 정도면 이제 다른 과목 가지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8점, 10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재경직은 일단 통계학 하시는 게 낫겠다는 게 이제 학원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저 혼자 판단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선생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재경직은 일단 통계학이 분명히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경제학에도 국제경제학이 나오니까 일행직이나 재경직, 국경 비선택 같은 경우에도 국제경제학 수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들으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에 속하는 분들은 뭘 들으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2순환을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2순환을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1순환 안 듣고 어떻게 2순환을 듣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학 2순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제학 2순환을 들은 사람이면 국제경제학 2순환을 일단 알든 모르든 들을 수는 있어요. 괴롭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시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서 외워서 쓰는 방법이 있고, 이해를 안 하고 외워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고, 근데 고시 공부는 외우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결국은요. 이해를 하고 외워서 쓰는 사람들은 딱 자기가 본 거 아니라도 조금 벗어나서 나와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이해를 안 하고 외워서 쓴 사람들은 진짜 외운 것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는 일단 초시생들을 시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2순환은 경제학 2순환을 들었으면 국제경제학 1순환 안 들어도 들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최소한 듣고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국제경제학 1순환을 듣느냐 마느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바로 2순환 들으면 조금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제경제학 1순환을 들으면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필수적인 거는 이제 일행직과 재경직 비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거는 국제경제학 2순위 필수적이다. 근데 그걸 좀 이해하고 들으려면 1순위 듣는 것을 뭐 막지는 않는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저자 이름 따라가지고 김인준저, 김신행저 뭐 이렇게들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김인준 교수님 책은요, 어렵고 불친절하게 짝이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책 중에, 경제학 관련 책 중에 정말 불친절해요. 제가 행정법 책이나, 요즘은 행정법 책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다른 과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국제법 책도 되게 불친절하다 그러던데, 네. 굉장히 불친절한데, 장점은 뭔가 하면요. 무역론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무역론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알고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구나 싶은데, 독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책이죠. 딱 특징이 비교되는 게 김신영 교수님 책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한데 내용이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저 책으로 강의해 보면 8회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고시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워도 그 마지막까지 이제 들고 있는 책이 좋은 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인준 교수님 책을 하면서 김신영 교수님 책을 이렇게 보충해서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은 김인준 교수님 책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경직 국제경제학 선택자가 사실 이제 경제학에 도움되는 장점은 있지만 과목 자체로 보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경직에서 국제경제학을 하려면 똑같이 점수를 받으려면 이거 말고 더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크루그먼 교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본인이 만약에 국제경제학을 제대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을 한번 독학을 좀 해보시길. 물론 이제 우리가 2, 3순환 가면 이 책에서 좋은 내용들 다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경제학이 이게 어렵거든요. 경제학 중에서 어려운 과목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시려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국제경제학도 이제 문제 풀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 우선 이제 국제경제학 책들은 그 책 챕터마다 연습 문제 있어요. 이 연습 문제 좋아요. 이 두 권의 연습 문제가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김인준 교수님 책도 그렇고요. 김신은 교수님 책도 그렇고 해설집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해답집 정도 되는 뭐 아주 작은 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김인준 교수님 책은 해답집을 판매합니다. 아마 여기 가져오신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 주식이에요. 있어요. 네, 있고 그 다음에 김신인 교수님 책은 제가 지금 책 아직도 안 나왔죠. 그 해설집이 안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요거는 대신에 출판사 홈페이지 가면은 PDF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DF 자료를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인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들고 다니면 되겠지는 별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폰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겠습니다. 답만 볼 자신 있나요? 봤다가 카톡 보고 그 다음에 하면은 3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는 일단 조금은 멀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혹에 강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 문제가 워낙에 풀이 많기 때문에 2005년 이후만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좀 좁아서 뭐 2000년 이후 거 쭉 좀 봐라. 해봤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부끄러운데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경제학 실전 문제집이 있고요. 모의고사 집 있어요. 실전 문제집은 2순환 때 쓰는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집은 이제 3순환 때 쓰는 자료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국제통상직 외교원 같으면 일단 옛날부터 조금 더 했으니까 다 보자 이야기를 하고, 뭐 일행직이나 재경직 비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책까지만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일단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책은 나중에 이제 우리 종합반 학생들 많을 거니까 종합반 학생들은 지금 경제학 때 문제집이 스텝 1, 2, 3 있잖아요. 1, 2, 3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1, 2, 3에서 국제경제학 부분 문제만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개정 없으니까 스텝 3를 미리 사서 이 책을 이 부분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국제경제학 부분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로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미리 조금 스포일링을 하자면 모의고사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내요. 1순환 모의고사는요. 왜냐하면 여기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심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경제학 왜 어려운가? 첫째, 원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제학 과목이 이렇게 해요. 경제학과 1학년 때 경제학 원론 배우거든요.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해줘요.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을 보통 보면은 3학년 1학기에 무용론, 3학년 2학기에 금융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힘들면 3학년 때 한 과목, 4학년 때 한 과목 그렇게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과정 자체에서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부터 똑같이 국제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형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모형 문제가 다양하면 괜찮은데 문제를 받았을 때 뭘 써야 될지를 몰라요. 똑같은 국제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형이 다양하고 언제 어떤 모형을 써야 되느냐, 요게 경제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경제학 이제 공부하다가 경제학과 전공을 하면요, 그냥 경제학을 4년 동안 미워하다가 졸업한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면서 졸업한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전공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경제학에 눈이 좀 뜬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3학년 때 국제 무용론 배우다가 이제 경제학에 눈을 좀 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국제 무용론 하면서 미시경제학 쪽을 훨씬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렵게 다루는 무슨 일반 균형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자체가 아주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